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국 주식시장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대체거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는 한국 거래소와 다르게 또 다른 시장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들이 들어옴에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에 상당한 구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체거래소에 대한 의의와 그리고 또 이 대체거래소를 활용한 여러 가지 거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거래소와 다르게 대체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라고 이름을 불리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대체거래소로 표현이 되고 있고 또한 또 다른 법적인 용어로는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거래소는 2022년 11월에 설립이 됐고요. 이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시장에서 새로운 거래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라는 형태로 설립이 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대체거래소는 일반 개인이나 법인이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한국의 금융투자협회,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가 같이 모여져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삼성과 미래, 한투, 신한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증권사들도 상당한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 KLX와 버금가는 형태의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체거래소가 어떤 형태느냐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까지 2025년 이전까지는 한국거래소 KRX라는 곳에서 모든 우리나라의 주시장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부터는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대체거래소 넥스트트레이드라는 곳에서도 새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주식을 한국거래소 KLX와 그리고 또 대체거래소 NXT, 넥스트트레이드 NXT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증권을 거래하고 싶어하는 투자 고객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이 주문을 하려고 하는 시장을 지정을 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자동으로 배분해서 거래 주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오른쪽 화면에 대체거래소가 도입된 후에 주문의 경로들을 보여드리는 화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거래소 KLX로만 직접 주문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거래소 또는 투자자가 자동 배분을 원하는 거래소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거래소라는 거는 지금까지 하나로 거래됐던 KLX 외에 새로운 주식시장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거래소는 지금의 기존의 KLX 한국거래소와는 다르게 시간이 좀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도입되는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2시간의 거래를 할 수가 있도록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런 24시간 거래를 앞두고 전체 12시간 거래할 수 있는 NXT가 대체거래소가 도입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거에 따라서 이 거래 형태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국거래소가 거래됐었던 시간을 정규시장으로 표현한다면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를 정규시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 전 아침에 먼저 열리는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대체거래소를 프리마켓 시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거래소 3시 반에 오후 3시 반에 마감된 이후 저녁 8시까지 추가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래 시간을 애프터마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거래소와 이 대체거래소가 서로 경쟁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리고 넥스트 거래소인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인 8시부터 8시 50분 그리고 또 애프터마켓은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추가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처럼 24시간 거래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 거래소가 도입됨에 따라서 12시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비교입니다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ETF가 아직은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도입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 2025년 4월 현재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주식과 ETF, 파생상품, 일부 장내 채권까지도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NXT 대체거래소는 상장주권 800개 종목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ETF나 파생상품은 아직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NXT 대체거래소는 800여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고 또 유동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하여 대체거래소가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보고 계시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초반에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서 순차적으로 종목을 늘려나가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2025년 4월 현재는 800개 종목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시간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이 800개 종목이 한국거래소와 NXT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주문을 받고 거래가 가능하고 나머지 시간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의 프리마켓과 저녁 시간 애프터마켓인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의 거래는 이 800개 종목은 NXT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종목들은 이와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 현재 NXT가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참여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차트입니다.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 차트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유가증권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으로 모아놓은 구성 주가지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로 대비해 본다면 S&P 500 구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시장의 대표 종목인 200개 종목으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또는 주가 지수를 코스피 200이라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200 구성 종목들이 NXT에서 어느 정도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만 평균적으로 거래가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던 3월 후반부터 4월 초반까지 평균 거래소 KLX에서 거래된 것들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 NXT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활발하게 도입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NXT에서도 대체거래소에서도 20% 정도 차대는 상당히 많은 비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150이라는 구성 종목들의 거래 현황들입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50개 종목을 가지고 만든 주가지수이고 그 주가지수 안에 150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150 종목의 거래 현황들도 아까 앞서 살펴보셨던 코스피 200 거래 현황과 유사하게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NXT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다 보니 이 NXT에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XT에서 거래가 되는 구성 종목은 어떻게 선별되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 그리고 또 유동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먼저 800개 종목들을 꾸준하게 NXT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 방법 될 수 있는 종목들의 선별 방식들은 첫 번째는 코스피 100과 코스닥 150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대표 종목 중심으로 먼저 선별이 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순차적으로 그 밑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선별하는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 800개 종목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800개 종목 중에서 반기별로 평가를 해서 시가총액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은 빼고 다른 시가총액이
올라온 종목들 다시 편입해서 800개 종목들을 꾸준하게 NXT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 방식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NXT에서 거래가 된 구성 종목 중에서 NXT와 그리고 거래소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NXT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 KLX 거래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NXT와 KLX가 경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의 프리마켓,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의 애프터마켓을 NXT에서 거래가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해당 테이블을 보시면은 해당 테이블은 삼성전자의 NXT 대체거래소에서의 거래 현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들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입니다. 프리마켓은 8시부터 8시 50분,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의 거래 현황들이고요. 중간에 있는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국거래소와 경쟁이 되고 있는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의 거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반에 되어 있는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옆에 보시면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있는데 상당히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도 거래가 상당한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프리마켓보다는 애프터마켓의 거래가 좀 많은 편들입니다. 거래 시간 자체가 오후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그 부분에서 거래 가능 시간대라든지 그리고 또 그 시간대에 미국 시장이 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애프터마켓 거래가 좀 더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NXT가 나오면서 그 시장에서 이 언론에서 상당히 좀 많은 그 선전을 하면서 설명했던 그 또 문구 중에 하나가 회사 퇴근 후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이런 애프터마켓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참여를 하면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한국거래소의 삼성전자 거래 현황들입니다. 원래는 아침 9시까지는 기다렸다가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삼성전자를 거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는 일부 시간의 단일가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아침 9시가 되기 전에는 대부분들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3시 반부터 그 이후에 일부 거래되는 부분들 역시도 기관 투자자 중심의 거래가 일부 있었을 뿐입니다. 대부분이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의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듯이 장전 시간에나 시간의 단일가나 이런 부분들은 거래가 좀 많이 없는 편들이고, 대부분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정규 시장에 거래가 많이 몰립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보셨던 NXT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도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투자의 기회, 시간에 더 많이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한다라는 측면들에서 이 NXT 대체거래소의 도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이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화면들입니다. 이건 역시 NXT 거래가 그 거래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는 테이블인데요. 보셨던 것처럼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의 거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시장 거래, 일반 거래가 전체 거래의 80% 이상을 내고 있고요.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 쪽의 거래가 5에서 10% 정도의 거래를 규모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NXT 거래에서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 거래가 많았던 것처럼 이 전체 이 코스피 200 구성 종목들의 거래 현황들을 보시더라도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거래 비중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한국거래소의 이 장전 시간에라든지 또는 시간 외 종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거래가 뜨문뜨문 이루어지거나 거래 비중이 매우 적은 편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 아침 시간대 또는 이제 퇴근 후 시간대에서도 이 넥스트 거래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의 투자 편의가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3월 후반부터 4월 초반까지 시장별로 이 거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참고적인 데이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본다면 10에서 20% 정도 한국거래소 대비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거래소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2%,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 정도로 한국거래소의 물량만큼 이 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한국거래소 절반 이상 거래되는 종목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이나 포스코 DX,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의 절반에 버금가는 규모의 거래가 NXT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NXT의 거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대형주인 알테오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의 거래의 한 3분의 1 이상이 NXT에서도 같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NXT 거래가 KLX 거래에 70% 가까운 거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HLB 테라퓨틱스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50% 이상의 거래가 NXT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현재 이 NXT의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대형주나 중소형주의 크게 구분 없이 NXT가 이 KLX 거래에 상당 부분들을 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거래소의 일정 부분 거래가 불가능했던 시간들, 아침이라든지 오후, 저녁 시간대에 NXT가 시장이 열리면서 이 거래소 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투자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퀴즈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NXT,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 거래소는 거래 시간이 총 24시간이다. O 또는 X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도입된 넥스트레이드, ATS 또는 NXT는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 시간은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퀴즈는 답은 X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거래소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을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두 군데에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거래소의 시세 화면과 대체거래소의 시세 화면을 같이 계속해서 두 군데를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 투자자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래소와 증권회사들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 현황과 NXT,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거래 현황들을 한꺼번에 통합시켜서 보여주는 통합 시세 화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통합 시세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는 나는 한국거래소만 투자하겠어, 아니면 나는 대체거래소만 투자하겠어, 이렇게 시장을 지정해서 주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언제든지 나한테 유리한 가격을 보여주는 거래소에 나의 주문을 보내겠어. 자동으로 나의 주문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동 배분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동 배분 주문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한국 거래소로만 주문을 넣거나 아니면은 넥스트 트레이드로만 주문을 넣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 배분 주문 기능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면에서는 자동 배분 주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또 자동 배분을 위해서는 나의 주문 화면에는 어떻게 시세가 형성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통합시세 화면 보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주문을 할 때 제가 참고하는 MTS나 HTS의 화면은 가운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래 KLX와 NXT는 별도로 주문이 되고 있고 별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해서 가운데 화면으로 보여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KLX에서는 53,300원에 5,700주 팔자, 그리고 52,200원에 3,600주 사자라는 호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테이블에는 NXT 대체거래소에서 53,300원에 2,800주 팔자, 52,200원에 4,100주 사자라는 호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시세 화면에서는 동일한 호가에 같은 매도 매수 호가들을 합쳐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53,300원에 8,500주 팔자 시세는 거래소의 5,700주 팔자와 NXT의 2,800주 팔자를 합쳐서 8,500주 53,300원의 팔자 호가가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매수 호가에 52,200원에 7,700주 사자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거래소의 3,600주 사자와 NXT의 4,100주 사자가 합쳐진 시세로 7,700주 사자가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즉 주식 주문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운데 화면인 통합시세에서 제가 언제든지 사거나 팔려고 하는 시세 호가에 제 주문을 제출하게 되면은 자동 배분을 선택했다면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 거래소 또는 NXT의 이 자동 주문이 자동으로 배분돼서 체결될 수 있도록 주문이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아까는 예시 화면이었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통합시세로 보여드리는 시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빨간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K 현재가, 그리고 또 오른쪽에 N 현재가라고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K 현재가는 56,200원, N 현재가는 56,200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 현재가에는 56,200원, N 현재가에는 56,200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거래소에서도 56,200원의 현재가 형성되고 있고, NXT 대체거래소에도 56,2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이 현재가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드리는 화면들이고요. 바로 밑에 있는 빨간색 화면들은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가 1,550만 주 거래가 됐고, NXT에서는 497만 주가 거래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실제로 장중에 어떤 거래소에서 얼마만큼이나 체결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체결 시세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맨 밑에 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넥스트 거래소 체결된 부분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K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KLX에서 체결된 거래 주문들을 쭉 보여드리는 부분들입니다. 투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한국거래소든 NXT든 유리한 가격에 체결되는 것들이 본인에게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동으로 배분되는 부분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 투자 방법의 하나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내 주문이 어디서 체결되고 있는지를 여기서 보시는 시세 체결 화면에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같은 경우는 NXT와 KLX에서 호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는 매도 호가, 오른쪽 하단에는 매수 호가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KLX에서는 56,200원에 129,000주 팔자 매도 호가가 있는 반면에 NXT에는 56,200원에 팔자 호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KLX에 56,100원에 287,000주 사자, NXT에는 259,000주 사자의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거래소 따라, 그러니까 시장마다 매도 매수 호가가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 벗어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같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KLX의 56,100원 사자 그리고 NXT의 56,100원 사자 호가를 합친 전체 매수 호가가 547,000주가 매수 호가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매도 호가에는 거래소에 129,000주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29,000주의 매도 호가가 매도 물량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나 NXT에 어떤 호가가 형성되는지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통합시세로 현재 129,000주 팔자와 547,000주 사자 호가가 형성되는 것을 통합시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주문 물량들이 어느 쪽에 체결이 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이 통합시세 화면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복수 현재가를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맨 왼쪽에 두 칸은 삼성전자 호가를, 오른쪽에 두 칸은 SK하이닉스 호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삼성전자 호가에서 여기 K라고 되어 있는 거는 KLX 시세 호가, 그 다음에 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거래소에 형성되는 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56,200원은 동시에 같은 현재가로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KLX에서는 10만 주 팔자와 28만 6천 주 사자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반면에 오른쪽에 넥스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만주 팔자와 600주 사자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가가 시장별로 다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시장의 주문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동 배분 주문을 선택하게 된다면 본인의 호가에 그리고 또 체결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시장으로 주문이 자동 배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왼쪽은 삼성전자의 현재가가 56,200원에 KLX와 넥스트가 똑같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 트레이더에서 현재가가 차이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18만 700원의 현재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만 1,000원의 현재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별로 별도의 주문 체결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재가가 삼성전자처럼 똑같이 형성될 수도 있고 반면에 SK하이닉스처럼 현재가가 다르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KLX 같은 경우는 18만 800원에 3만 2천주 팔자 또는 18만 700원에 4,900주 사자 매수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18만 1,100원에 100주 팔자 그리고 또 18만 1,000원에 7,000주 사자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일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매도 주문을 내고 싶다고 한다면 현재 같은 경우는 KLX에는 18만 700원의 사자 호가 반면에 넥스트 트레이드는 18만 1,000원의 사자 호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자동 배분을 선택했다 그러면 저로서는 한국거래소는 18만 700원보다는 넥스트 거래소 18만 1,000원에 매도 주문을 내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300원 높게 넥스트 거래소에서 매도 주문이 체결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주문을 내기 위해서 매도 호가를 살펴보니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18만 800원에 32,000주 팔자가 있고, 반면에 넥스트 거래소 같은 경우는 18만 1,100원에 팔자 호가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싸게 매수를 하는 시장에 주문을 내는 게 유리하겠죠.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한국거래소에 18만 800원에 제가 매수주를 하겠다라고 매도 호가에 매수 주문을 내게 된다면은 넥스트 거래소보다는 좀 더 200원 정도 싸게 18만 800원에 매수 주문을 체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장별로 호가와 현재가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주문 내서 가장 유리하게 체결될 수 있는 시장에 이 자동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시장에서 빨리 또는 또 유리하게 체결될 수 있는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동 배분을 할 때 과연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나한테는 좋겠냐라는 부분들에 본다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준들을 현재 거래소와 그리고 또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최선 집행기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선 집행기준이라는 것은 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들어왔을 때 현재 어디로 주문을 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체결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정해놓은 증권사의 주문 집행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 집행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가격이겠죠. 아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 다른 시장보다 좀 더 싸게 매수 체결을 할 수 있거나 다른 시장보다 좀 더 비싸게 매도 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나한테 가장 유리한 가격에 주문을 내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살펴보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똑같은 매수 매도 호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주문을 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비용이 싸게 체결되는 시장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용이라는 것은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거래소에서 별도로 징수하는 거래 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거래소나 NXT에서 징수하는 별도 수수료가 어디가 더 싸냐라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한국거래소 또는 NXT 쪽으로 주문을 내는 방법도 하나의 최선 집행기 중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가격이 유리하냐 그리고 또 비용이 나한테 더 싸게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최선 집행 기준의 방법이다.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최선 집행 기준을 자동으로 배분해 주는 방법들을 스마트 오더 라우터 SO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투자자가 굳이 직접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최선 집행 기준을 자동으로 어느 시장에 배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판단하는 방법들을 SOR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선 집행 기준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과 구체적인 기준들을 증권사가 먼저 투자자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 집행 기준이 만일 시장의 변화나 아니면 또 구조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면은 이거를 예전에는 가격 먼저였는데 이제는 비용 먼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자신 나름대로의 최선 집행 기준을 매번 시장에 걸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언제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최선 집행 기준의 첫 번째 원칙은 만일 자동 배분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투자자가 나는 거래소로만 주문을 하겠어. 나는 넥스트 트레이더로만 주문을 하겠어. 이렇게 지시를 먼저 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자동 주문 집행을 선택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또는 비용에 맞춰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에 체결되는 쪽으로 주문을 시장에 배분하는 방법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 집행 기준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집행 기준의 사례를 좀 하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유리하거나 또는 비용이 유리할 때 최선 집행 기준은 여기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동 배분을 선택한 투자자, 일반 투자자가 많이들 자동 배분을 선택을 하셨을 텐데 자동 배분을 선택하셨다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 또는 가격이 똑같다 그렇다면은 비용이 나한테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이 자동 배분되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밑에 하단의 테이블을 보셨을 때 현재 53,300원의 팔자와 52,200원의 사자가 거래소와 NXT에서 같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 제가 53,300원에 3,500주를 사자라는 주문을 집행을 하게 된다면 증권사는 최선 집행 기준에 의거해서 거래소와 NXT의 주문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나는 거래소만 주문하겠다면 그냥 거래소로 가긴 하겠습니다만 만일 시장을 자동 주문하겠도록 이렇게 선정해 놨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먼저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차선 시장으로 체결이 되도록 제 주문이 배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53,300원에 넥스트 거래소에서 1,800주 그 다음에 캐렉스에 1,200주 매도 호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53,300원에 3,500주 사자라고 주문을 하게 된다면 넥스트 거래이드가 더 많은 주문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넥스트 거래이드로 먼저 주문이 되고 그 다음에 캐렉스로 나머지 주문들이 배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넥스트 거래이드가 캐렉스보다는 거래소가 징구하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가격에 그리고 또 증권회사의 수수료가 같은 동일한 수수료라 그런다면은 상대적으로 거래소에서 징구하는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넥스트 거래이드에 먼저 주문이 들어가고 나머지 물량들을 거래소 캐렉스에 나머지 물량들이 주문이 나가도록 배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OR이란 부분들은 각 주문 거래소에 가장 최선의 주문이 진행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증권사에서는 수십, 수백의 고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고객들의 주문들을 받아서 그리고 또 그 고객들의 가장 유리한 가격 또는 가장 유리한 비용으로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별로 배분하는 방법들이 SO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거래소가 도입이 되면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 거래소 또는 이 NXT 이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주문들이 또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주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싶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지정가, 다시 말해서 53,300원에 내가 사자라고 이게 가격을 지정해서 주문을 내는 지정가와 내 주문이 무조건 체결돼야 돼라는 시장가 주문. 즉 제가 매수 주문을 하게 되면은 가장 높은 가격에 체결시킬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서 내 주문이 모두 체결되도록 하는 시장가 주문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넥스트 거래소가 이 ATS가 도입되면서 한국거래소와 NXT에 새로운 주문 유형이 도입이 됐습니다. 바로 중간가 호가라는 주문이 하나 도입이 됐는데 이 중간가 호가라는 부분들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가 호가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팔자 호가와 사자 호가, 가장 밑에 있는 팔자 호가와 가장 위에 있는 사자 호가 그 사이에 제 주문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신다면 예시 화면에 본다면 53,300원의 팔자 호가와 52,200원의 사자 호가가 있었는데 중간가 호가는 그 두 호가의 사이인 52,500원의 사자 또는 팔자 호가를 주문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기존에는 만일 주문을 해서 팔자라고 한다면은 매수 1호가에 제 매도를 주문을 내야 됐고 반면에 제가 사자라고 했다면은 매도 1호가에 제 매수 주문을 넣게 되면은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중간가 호가라는 새로운 호가가 들어오게 되다 보니 저는 매수 주문을 넣을 때 매도 1호가보다는 좀 더 낮은 중간가 매수를 넣거나 아니면은 팔자 주문을 할 때 매수 1호가에 주문을 넣는 게 아니라 중간가 매도로 주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호가를 기존에는 100원을 띄어서 53,300원 사자 또는 52,200원 팔자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이 중간가 호가가 들어옴에 따라서 52,500원에 사자, 52,500원에 팔자. 즉 53,000원에 사자가 아니라 52,500원에 사자 또는 52,000원에 팔자가 아니라 52,500원에 팔자.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저로서는 좀 더 체결되는 가격을 저에게 좀 더 유리하게 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 중간가 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세 화면은 삼성전자의 장중 현재가 화면입니다. 아까 보셨던 한국거래소의 주문과 NXT의 거래 주문이 같이 형성되고 있고 또 오른쪽의 하단에는 한국거래소와 NXT의 주문이 어떻게 체결되고 있는지 시세 체결 화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보시면은 팔자의 KLX와 NXT, 사자의 KLX와 NXT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중간가 호가는 바로 여기에 그림이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56,200원의 팔자와 56,100원의 사자 이 부분들이 매도 가장 좁아져 있는 매도 호가들 사이인데 이 호가들 사이에 56,150원의 사자 4,430주의 매수 호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현재 56,200원에 나와 있는 매도 호가에 매수 주문을 넣어야만 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56,150원, 50원 싸게 제 매수 주문을 넣을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56,150원, 50원 비싸게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는 거래하는 증권 회사의 호가 창을 보시면은 중간가 또는 또 지정가, 이렇게 지정가 매도, 지정가 매수 또는 중간가 매도, 중간가 매수 이런 형태의 호가 유형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신다면은 좀 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싸게 또는 좀 더 비싸게 제 주문을 체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간가 호가의 체결 현황들, 화면 사례들을 잠깐 설명드린 것들입니다. 현재 3,000원 팔자와 2,995원 사자가 있다 그러면은 중간가 호가는 그거의 가운데 산술평균인 2,997원의 사자 또는 팔자가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살려고 그러면은 3,000원을 주고 샀어야 되는 건데 2,997원에 제가 살 수가 있고 팔려고 그러면 2,995원에 팔았어야 되는 건데 2,997원에 팔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중간가 호가의 메리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가 호가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처럼 다양하게 넥스트 거래소가 들어오면서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할 수 있고 또 하나 중간가 호가라는 새로운 주문 유형이 들어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도 늘어났고 거래 전략도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을 때 이런 넥스트 거래소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구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기간은 좀 짧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넥스트 거래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특정 시장을 지정하기보다는 자동 배분을 선택해서 나에게 유리한 시장에 내 주문이 갈 수 있도록 이런 형태를 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집행 기준에 맞게끔 내 주문이 시장별로 내게 유리한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고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넥스트 거래소, 대체 거래소를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은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아직은 국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들은 아직은 넥스트 거래소를 크게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대체거래소의 시장 체계나 그리고 또 규제가 일정 부분 완화되거나 규율 내부 정비를 한 이후에는 아마 이 일반 기관 투자자 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대체거래소를 활발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 풍부해진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한 가격들이 더 효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해 봅니다. 퀴즈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거래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주문 유형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유형인 중간가 호가는 과연 넥스트 트레이드 ATS에서만 가능하다. OX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가 호가는 넥스트 트레이드 NXT 외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KLX에서도 중간가 호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가 호가는 NXT에서만 거래될 수 있는 게 아니고 KLX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체거래소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대체거래에서 실제로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고 나에게는 어떻게 거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편한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간가 호가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시간에는 대체거래소가 들어왔을 때 과연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떤 점이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기존에 2025년 이전까지는 한국거래소 시장 한 곳만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소만 몇 곳씩 10개가 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체거래소와 비슷한 미국의 ATS 같은 경우도 수십 곳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수십 군데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 거래들을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한 본인의 투자 화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아니면 체계 프로세스가 상당히 좀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거래소 외에 넥스트 트레이드, ATS 대체거래소가 도입됨에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늘어나고 투자 전략도 다양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양한 그리고 또 상당히 좀 가격 체결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간의 경쟁이라는 것들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에서 어느 쪽에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투자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좀 더 나에게 유리한 가격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경쟁은 그만큼 가격의 효율을 높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정규 시장과 그리고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의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산술해서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중간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로 치면은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의 정규 시장의 거래입니다. 정규 시장의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 정규 시장이 끝나고 마무리된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래가 이 정도, 그리고 또 프리마켓, 정규 시장 이전에 아침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루어지는 프리마켓 쪽에서의 거래가 좀 더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아침 9시까지 기다려서 주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침 8시부터 실제 체결이 되는 넥스트 트레이드가 열리기 때문에 미국이나 선진시장, 유럽에서 만들어진 이벤트를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넥스트 트레이드의 새로운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넥스트 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형성된 가격들이 정규시장인 아침 9시에 KLX와 NXT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그 가격들을 이어받아 거래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도 좀 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저녁 시간에 개장이 되는 유럽이란 쪽까지도 그들의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격 형성들을 참고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저녁 8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넥스트 트레이드의 애프터마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투자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또 기회가 늘어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선진시장, 우리가 밤사이에 형성됐던 선진시장의 어떤 이벤트들을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넥스트 트레이드의 장점이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별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왼쪽에 코스피 100, 오른쪽에 코스닥 150의 거래들이 어떻게 형성된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밑에 보시는 파란색은 프리마켓, 빨간색은 애프터마켓입니다.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프리마켓 형성되고 있고 빨간색인 애프터마켓은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의 거래가 정규시장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넥스트 트레이드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비해서는 다양한 투자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유리한 가격들이 형성되는 곳으로 내가 주문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더 빨리 체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졌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KLX와 대체로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나 시간이나 물량을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래소 간의 경쟁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가격, 좀 더 유리한 비용, 그리고 좀 더 유리한 시간대에서 나의 주문을 체결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시장 간의 경쟁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용이 높아진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거래소가 열리면서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이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지는 않는 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꽤 클 수가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높은 가격에 체결됐지만 실제 정규시장에서는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 또는 낮은 가격에 크게 빠졌다가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됐는데 정규시장에서 다시 그게 가격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의 가격 변동성은 투자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위험 요소입니다. 반면에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밤사이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선진시장의 이벤트를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이 끝난 이후에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만들어지는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의 가격 변동성을 유의하면서 만들어진 기회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유리한 가격이나 좀 더 유리한 비용으로 체결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대체거래소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시장 간의 경쟁도 형성되고 또 본인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 비용들을 좀 더 경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런 최선 집행 기준을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고 확충하고 선진화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첨단 시스템을 갖고 있는 증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별의 눈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거래소와 넥스트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지만은 그 주문을 받는 증권사는 수십 군데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권사 중에서도 좀 더 선진화된, 그리고 또 체계화되고 좀 더 확충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증권사를 선별하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문을 좀 더 유리하게 체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넥스트 거래소는 상장 주권 800여 종목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KLX에서는 주권과 파생상품, ETF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 KLX에서는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 반면에 NXT에서는 주식이 거래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KLX에서는 주식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고 NXT와 KLX에서 동시에 똑같은 삼성전자의 주식이 별도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쪽에서 선물 거래, 한쪽에 형성되는 선물 거래 가격과 양쪽에서 거래되는 주식 간의 가격 간의 차이가,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괴리를 이용해서 해시펀드나 아니면 컴퓨터 트레이딩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해당 주식의 유동성은 높아지고 해당 주식의 스프레드도 좁혀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좀 더 유리한 가격,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체결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중간가 호가도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새로운 주문 유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팔자와 최우선 사자 사이에 들어오는 중간가 호가입니다. 이러다 보니 좀 더 싸게,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간가 호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호가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문 체결 가능성도 좀 더 높여줍니다. 먼저 좀 더 비싸게 주문을 넣어야 되거나 좀 더 싸게 주문을 넣는 거에 비해서 중간가 호가에 주문을 넣게 된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주문이 체결될 때까지 호가가 변동할 때마다 중간가 호가에 주문 나가 있는 주문 물량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주문 체결도 좀 더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본다면 패깅 오더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팔자 호가와 사자 호가 사이에 중간가 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을 낼 수가 있는데 이랬을 때 이런 호가 스프레드가 변동할 때마다 제 중간가 호가는 자동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제가 중간가 호가의 사자 또는 중간가 호가의 팔자 주문을 내놓게 된다면 제 주문 물량이 다 체결될 때까지 자동으로 호가 변동이 나타날 때마다 중간가 호가도 같이 변동하게 되고 체결이 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호가를 따라가면서 제 주문을 체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패깅 오더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거래소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거래소에서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KLX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업틱룰, 즉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 호가에 주문을 내는 형태의 업틱룰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거래소에서 관리 종목이나 적립 매매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같은 경우는 NXT에서도 동일하게 관리 종목이나 적립 매매 종목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거래소의 대부분의 규정들이 NXT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거래소에서 만일 서킷 브레이크나 즉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는 NXT, 넥스트 트레이더에서도 동일하게 거래가 중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대체거래소에 특이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냐면은 이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국거래소와 좀 다르게 일정한 수준의 물량이 거래가 된다 그러면 그 이상 넘어갈 경우, 즉 한국거래소에 거래됐던 거에 비해서 일정 수준 만일 거래 물량들이 넘어가게 된다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은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6개월 일평균 개별 종목의 거래량이 KLX 거래량의 30%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해당 종목은 NXT에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또는 대체거래소에서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KLX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15%를 넘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들도 거래소나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NXT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좀 몇 가지 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적용들이 만일 발동하게 된다 그러면 사전에 증권회사 등에서 알려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몇 가지 특별한 규정들이 있다는 부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체거래소 도입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투자의 기회와 좀 더 유리한 체결 가능성들을 대체거래소 도입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체거래소의 도입이 한국 주식시장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